인간의 탁월함을 결정하는 9가지 능력 중 네 번째, 공감이야. 깊은 이해심이 혁신을 창조한다는 것으로 공감도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공감이 있어.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게 이입하여서 함께 기뻐하거나 괴로워하는 것, 이것은 정서적 공감이고, 타인의 감정과 사고를 공유하는 것보다는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포괄적으로 조망하고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를 기반으로 무엇이 그 사람을 몰두시키고 감정을 자극하는지, 그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알아낸다는 것, 이것은 인지적 공감이야. 그리고 여러 집단의 분위기와 태도를 이해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 사회적 공감이지. 사회적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은 개인의 경험과 환경의 한계를 넘어서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 공감은 좋은 사람의 특징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면만 본다는 뜻도 아니라는 것이야. 공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타인의 감정, 견해를 같이 생각해보고 존중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탁월한 시작이라고 하네. 이런 상황에서 그가 느끼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의 동기는 무엇일지, 그는 어떤 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나와 비슷한지, 완전히 다른지, 우리가 그저 의식하고만 있어도 더 세심하게 행동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들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야. 나이, 국적, 교육 수준 등과 같이 참고사항은 있지만 사람은 펼쳐진 책은 아니라는 것이야. 어느 누구도 펼쳐진 책처럼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감정에 전념된다는 것은 감수성이 풍부한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정서이지만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같이 느낄 뿐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의식적으로 사람과 상황을 파악할 줄 안다는 것이지. 협력도 공감에서 시작된다는데 공감 능력을 단련하고 전문화하려면 내가 먼저 평안해야 한다고 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기적이고 조급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상대를 인식하자는 것이지.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생각이 나 자신의 견해와 판단으로 향하게 되지만 다시 초점을 상대방에게 맞추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야. 상대가 느끼는 것이 나 자신과 완전히 다를 때에는 상대에게 집중하기가 힘들긴 하지만 자신의 거부감을 성급하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공감 능력이 탁월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 공감은 비즈니스의 핵심이긴 하지만 어두운 면도 있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을 조종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빅데이터 분석은 고객을 속속들이 읽어낸다는 것이야. 그래서 공감과 인성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 비범한 공감 능력을 위한 탁월함의 비밀은 공감이 단순한 감수성의 풍부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야. 바르게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은 매우 의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타인을 대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선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자고 하네. 공감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자기 공감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야.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만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호구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 연민과 동정과 같은 정서적 공감만 강하면 호구가 되고 비웃음을 받을 뿐, 명심할 것은 꼭 다른 사람과 같이 열을 내거나 동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야. 머리로만 관점을 바꾸어 보는 것으로 충분하고, 또 공감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관심사를 잊었다면 즉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 한다는 것이야. 다른 사람의 생각에 나는 초대된 손님으로 족하다는 것이지. 마키아벨리와 테레사 수녀 사이에서 균형을 잡자고 하네. 인지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은 높게,
정서적 공감은 낮게 표현하면 객관적이고 쿨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으니까 아는 척 훈수 두지 말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 공감을 연습할 수 있는데 대화와 문화는 우리를 다른 상황과 감정의 세계로 데려가고 우리는 삶과 세상을 보는 나 자신의 방식이 수없이 많은 것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야. 공감의 적은 스트레스 상황의 나 자신이라는 것, 다양한 환경에 나를 던지고 때때론 멈추자고 하네. 함부로 조언하고 가르치는 일을 멈추고 상대방의 세계관을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우리도 느낄 때 비로소 공명이 가능하고 공감도 생활화할 수 있다는 것이야. 5번째는 의지, 탁월함을 습관으로 만들려고 해.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끈기, 그리고 품격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 이미 어떤 성공을 거두었는지와 상관없이 내가 매년 더 발전하느냐가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의 정신이고, 또한 탁월함은 어떤 큰 생각을 해내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는 데 있으니까 작은 일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야. 우리가 삶에서 이루는 것 혹은 이루지 못하는 것은 많고 많은 소소한 습관의 영수증이라는 말도 꽤나 크게 다가오는 말이네. 정말 우선순위에 두기가 중요하다는 것. 탁월하면은 시간과 에너지의 집중이 필요하고 우리의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선택을 요구한다는 것이야. 탁월함을 추구하는 동시에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것. 탁월함은 계속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이야. 자신을 넘어서는 가능성은 끝이 없고 의미와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자고 하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이고 모순과 낯선 시각을 허용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면서 그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설 수 있다고 하네. 6번째는 리더십이야. 지시하지 말고 영감을 불어넣으라고 해. 저자가 생각하는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을 끌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네. 우리 같은 소시민이라면 부모, 가족, 그리고 친구들이 될 수 있겠지. 탁월한 리더십의 기준은 정직성, 책임감, 같은 눈높이, 사람 중심, 개인의 성장, 그리고 일관성이야. 탁월한 리더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그리고 그들은 한 가지의 관심사, 한 가지의 꿈, 한 가지 야망, 한 가지 메시지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운다는 것이지. 신뢰는 일관성이야. 칭찬하고 감사하는 말은 방향을 제시하고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높인다는 것.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라는 것. 친근하고 구체적이며 희망차다는 것. 성찰적, 이고 기회를 지향하며 진정성이 있고 암시적이고 그래서 놀랍도록 바르다고 하네. 새 시대의 리더십을 위한 탁월함의 비밀이 있는데 조금 전에 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좋은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 그냥 건너뛰고. 7번째, 평정심이야. 감정을 다스려야 본질에 이를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중요한 것,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감이 있다고 해. 이 공간에 우리의 반응 선택권이 있다는 것. 감정을 상황에 맞게 그러나 진정성 있게 표현하는 능력에서 탁월함이 결정된다는 것이야. 온도 낮추기라는 말이 있어. 너무 차갑게 반응해서도 안 되지만 너무 뜨겁게 반응해서도 안 된다는 것.
생각과 의조의 적정 온도는 따뜻함이라고 하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감정 관리를 이야기하는데 구별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야.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한다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바꿀 수 없는 것에는 대응하는 방법을 바꾸라고 해. 우리는 뭔가를 통제하거나 또는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지. 영향권 밖에 있는 일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한다는 것이야. 우리가 얼마나 탁월하든지 상관없이 아주 많은 일이 우리의 영향력 밖에 있다는 것이야. 통제권 밖에 있는 잣대와 상황에 내가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설명하지 않기, 불평하지 않기. 이런 자세에 필요한 쿨함은 어디서 얻을 것인지. 첫 번째, 자신이 언더우먼이나 슈퍼맨이 아님을 인정하고 재량권이 있는 일에 착수하라는 것이야. 그리고 설령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더라도 의식적으로 일부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야. 자발적으로 수용한 불평과 작은 포기에 단련된 사람이 정서적 혼란을 쉽게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야. 감정은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자부심을 주고 미치게 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을 인지하고 필요한 행동을 한 후에 일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야. 마치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다가오면 갓길에 차를 대고 벌어진 일을 받아들인 다음에 내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 것처럼 이 정도로 쿨하게 살 수 있다면 이미 탁월한 사람이지 싶네. 그래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경찰차처럼 그냥 떠나보낼 수 있다는 것, 이거 좀 생각하면 재밌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좀 쉬워지겠지. 부정적 감정을 긍정적으로 다루기 위한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기다리자야. 그리고 차를 마시자고 해. 특별한 사람과의 복잡한 상황에서는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두려움을 직시하자는 것. 불안장애가 당신의 야망을 방해한다면 선택지는 둘뿐이라는 것이야. 맞서 싸우거나 두려움을 유발하는 이를 가능한 피할 수 있도록 삶을 재구성하거나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 무한한 낙관주의는 현실 감각을 흐리게 한다는 것이지. 압력을 낮추라고 하네. 여유롭고 아름다운 인생 장면을 가능한 많이 만들라고 해. 자아자찬은 조심스럽게 하고 자부심은 멋진 기분이긴 하지만 자만을 예방할 백신은 감사와 존중, 겸손뿐이라고 하네. 압박에 초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잠시 숨 고르기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야. 감정을 선별하여서 드러내자고 하네. 어떤 사람에게서 원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바로 그 감정을 드러내자는 것. 그리고 그 밖의 감정은 가능한 감추라고 해. 8번째, 민첩성이야. 계획만 따르지 말고 변화에 반응하라는 것. 민첩한 사람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사람이라고 하네. 아주 당연해 보이는 일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야. 계획이 술술 잘 풀리란 보장은 없으니까. 표류한다는 것은 북한세계의 일부라는 것. 그래서 모른다는 것, 불안감을 숨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야.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하라는 것이지. 꿈의 결혼식이거나 아이를 위한 간식 준비거나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기준을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네. 어떤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가 알아주지 않으면 객관적으로 최고의 결과라고 해도 가치가 없다는 것이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자주 접하는 일이지.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엄마들은 많은데 엄마가 해준 게 뭔데? 라고 하는 자식들이 엄청 많잖아. 자신에게 실패를 허락하라고 해.
아직 모르는 지식과 실수는 피해야만 하는 치욕이 아니라는 것. 회복 탄력성도 훈련으로 강화된다는 것이야. 북한 세계에서 실수는 정보를 제공받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라고 하네. 실수는 늘 생기는 것이니까 주저없이 시작하라는 것이지. 실수 하나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반복해서 생각할 일이라고 해. 끼리끼리가 쉽고 편하긴 하지만 낯선 가치관을 통한 풍부함에 이를 수는 없다는 것. 그래서 민첩한 사고는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는 환경을 요구한다는 것이야. 상반되는 경험과 인생 설계, 출신과 아비투스, 나이, 성적 지향, 종교, 육체적, 정신적 차이에서 기회가 자란다고 하네. 더 민첩하게 계획하는 탁월함의 비밀은 민첩성이란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삶의 세부 사항을 의식적으로 다르게 다룬다는 것이야. 비전을 그리자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아침 루틴에서 15분을 할애해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할 수 있는지 찾아보자는 것과 같은 것이야. 채소 기능 제품을 개발하자는 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생활 속의 습관의 문제. 당신의 아침 시간 15분을 만들기 위해서 채소 기능 제품을 만든다면 늘 먹던 아침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 등이야. 그리고 계획을 단계별로 실현하기, 과제표 만들기, 스탠드업 질문 3가지를 하자고 하네. 매일 혹은 자주 잠시 서서 스스로 질문하라고 해. 내가 계획하고 실행한 일은, 다음에 할 일은, 이 계획의 방해 요인은 무엇인지. 실패는 새롭게 평가하고 경험해서 배우자는 것이야. 9번째, 웰빙. 때로 멈춰서서 자신을 돌보아라고 해. 우리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최고 상태일 때만 탁월할 수 있다는 것. 몸과 마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끊임없는 자극에 대처하기는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볼 때처럼 한 발 물러나기를 말하고 있네. 파도 소리를 듣기 위해서 꼭 바닷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처럼이야. 인간은 수면 중에 재생된다는 것. 그래서 잠도 프로답게 잠자라고 해. 스트레스 관리보다는 마음 챙김이 우선이라고 하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를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 챙김은 건강한 자기 돌봄이라고 말해. 아이가 신나게 놀다가 지나치게 흥분해도 부모님은 혼내지 않는다는 거지. 그냥 간식도 주고 침대로 데려가서 가슴을 토닥여주며 이마에 뽀뽀도 해주고, 낮잠이나 혹은 밤잠에서 깨고 나면 세상은 다시 평온해진다는 것. 이것처럼 부모가 아이에게 하듯이 자기 자신에게 해주라고 하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습관은 일과 삶을 분리하자는 것, 직접 요리하기, 완벽함을 낮추고 탁월함을 높이는 연습, 에너지를 관리하자는 것이야. 건강에 신경 쓰는 편안한 사람들과 만나라고 해. 그리고 자연으로 나가는 것, 생각과 하나가 되자고 해. 10번째, 공명. 혁신은 홀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해. 서로 자극을 주고받고 받아들이려는 자세에서 탁월함이 생긴다는 것이지. 공명은 진동할 수 있는 독립된 두 물체 사이에서 잠재된 힘을 말한다는 것이야. 그리고 울림은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의 말 또한 내게 울림을 주는 것. 이 2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데, 비록 공명을 계획할 수는 없어도 일단 공명에 성공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공명은 혼자 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외로운 늑대는 없다고 하네.
영감을 주고받는 사회에서 모든 이해관계자가 상호 교환할 때 공명은 가장 역동적으로 발달한다는 것이야. 다양할수록 좋고 서로 다른 것이 만날 때 잡탕이 아니라 융합이라고 하네. 생각해 봐야 되겠지. 아, 저 인간 나하고 너무 달라. 그래서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 중요하겠지. 사교성만큼 팀의 혁신 능력을 강화하는 자질은 없다고 하네. 누구든지 관계에 도움이 되는 사교술과 연대의식을 배우고 익힐 수 있으니까 노력해보라고 하는데 요것은 내가 제일 안 되는 것이네. 동의를 표현하고 기분 좋은 메시지를 보내고 행운을 빌어주고 그렇게 좋은 자극을 세상에 보내라고 해. 울림을 받고 울림을 주고 울림이 쌍방향으로 진행될 때 비로소 공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야.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시도는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하고 같이 흥분하지 말고 같이 진동하자고 해.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불완전한 것은 그냥 불완전한 상태로 그냥 놓아두는 것도 괜찮다고 하네. 리듬에 맞춰서 진동하고 감정을 상세하게 표현하는 것, 섬세하게 표현하는 것, 명료함도 좋고 모호함도 괜찮다고 해. 결론은 탁월함의 기적은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야. 탁월함은 최고를 뜻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탁월함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 아까 아침 루틴에서 15분 빼내는 계획처럼 우리 일상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야. 어떤 상황에서나 더 단순하고 탁월한 해결책이 있고 그리고 지금부터 탁월함을 결정하는 5분에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정상에 오를 수 있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야.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품격을 갖춘 탁월한 삶을 살기를 어떤 변화에도 당당히 자기 인생의 조종대를 잡아보자고 하네. 내용이 엄청 많은 것 같아도 결국은 행복한 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지 싶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탁월한 선택을 위한 공간 확보를 염두에 두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또박또박 걷다 보면 잘 되겠지. 모두들 성공하기를. 안녕.